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이 고통이 살아갈 힘을 준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원체 본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름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을 내심 기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게다가 그것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그들은 그 칭찬이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그들은 실제로 불행하거나 행복의 원천이 아주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칭찬으로 종종 위로를 받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의미이거나 어느 정도의 비율과 상관없이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 스스로 가진 자부심의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느끼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말 놀랍다. 명예라는 감정이 인간의 이러한 특징에 달려있는 한 이것은 도덕성을 대신해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행복, 무엇보다 그 행복의 필수적인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유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하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평가해 다른 이들의 지켜세우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우리를 유지해주는 수단, 즉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과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명예, 즉 우리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실이 근거로 삼는 과장된 말로 간주될 수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평생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지위, 관직, 부는 물론 심지어 학문과 예술까지도 타인에게서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근본적이고 주요한 목적이자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사회와 문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지 모른다. 어찌 되었든 그러한 착각은 우리의 행동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적대적인 영향을 주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에 신경 쓰는 노예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남의 의견에 대한 관심이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얻기 원하는 목표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은 일종의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관계이자 혹은 타고난 관계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 그 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거의 절반이 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병적일 정도로 예민해 종종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허영심과 가식, 그리고 화려함과 과대망상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중독이 없다면 아마 사치는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자부심, 명예심과 명예욕은 그 종류와 영역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러한 걱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지 모른다. 분명하게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명예욕이라는 태엽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마 현재의 50분의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합리함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키투스도 이것에 대해 현자도 없애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 라고 말한다. 반면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독과 고독한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뿐 아니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도 내면의 공허와 무료함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에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술을 통해 그것을 높이려다 결국 취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며 자신과 동질한 종류인 술에 의한 가장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그들의 정신은 그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결국 억압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 인생의 기쁨을 바깥에서 찾는다면 그 행복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평범한 사람은 본인 인생의 기쁨을 인생 바깥에서, 즉 사회적 소유물이나 지위, 아내와 아이들, 친구, 주변 사회 등에 의지하고 인생의 행복을 이러한 데서 느낀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것들을 잃거나 그것들의 기만을 당하면 행복이 무너져 버린다.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자면 그 무게 중심이 인생 바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망과 기분은 늘 바뀐다. 만약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는 별장이나 말을 사고 파티를 열고 여행을 떠나는 등 사치를 즐긴다. 이것은 그가 외부로부터 자신의 만족을 구하려 하기 때문이다. 마치 몸이 약해진 사람이 약재를 통해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진정한 생명력의 원천에서 비롯되는 건강과 힘을 얻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다.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으로 공허를 이기면 불행해진다. 내적인 본질적 가치와 그 풍부함을 지닌 사람들은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큰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 이들은 하물며 자신을 부정하며 교제 관계를 맺을 일은 더더욱 없다. 이와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사교적이고 수능적이어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쉽게 참게 된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가치 있고 뛰어난 이들이 모두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짧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